네, 11주차 강의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향상학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용어죠. 보조기억장치, 기억장치, 주기억장치를 보조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보조기억장치를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필요한 연결 단자를 사진으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ID 타입이죠. 병렬 인터페이스입니다. 병렬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하죠.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SATA 방식의 그 연결 커넥터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런 형태의 어댑터하고 장치들은 비교적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빨라서 주로 직렬 연결을 이용해서 연결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보조기억장치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장 용량입니다. 모든 기억장치가 그렇듯이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접근 속도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그 기억장치에 원하는 부분까지 찾아가서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접근 속도 또는 접근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송률, 이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율인데요. 초당 얼마만큼의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인출돼서 주기억장치로 전송되는 데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있어요. 이거는 보조기억장치의 외형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에 따라 저장 용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작은 크기를 가지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적고 큰 크기를 가지면 암만해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겠죠. 분리 여부입니다. 이게 고정식이냐 착탈식이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접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부분의 경우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그 레이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 레이드는 그 독립적인 디스크들을 몇 개를 중복해서 중첩시켜 놓은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여러 개의 독립된 그런 하드 디스크들을 하나의 기억장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레이드를 하는 방식은 물론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레이드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즉 여분의 디스크를 두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와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 디스크를 별도로 둔다든지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보통 이 레이드 방식은 레벨 0부터 레벨 6까지 이렇게 7개의 레벨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뢰성과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각 레벨에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디스크들을 우리가 하나의 볼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볼륨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드 볼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먼저 레이드 제로를 살펴보면요. 2개 이상의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2개 이상의 볼륨을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륨 1에는 4개의 디스크를 겹겹이 쌓아놓고 있죠. 이런 4개의 디스크로 하나의 볼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볼륨을 구성했네요. 그러면
총 16장의 디스크가로 구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볼륨, 각각의 볼륨마다 디스크를 나열해 놓은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라이핑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드 제로는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성능이나 용량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드 1 방식은 블록 인터리빙이라는 방식과 그 다음에 디스크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두 개의 디스크 볼륨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두 개의 디스크 볼륨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디스크 볼륨에 대한 미러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들을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미러 디스크에 복사를 해 놓는 방식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폴트에 대한 톨러런스, 즉 결함 내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요 레이드 1 방식을 사용을 하죠. 단점으로는 디스크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볼륨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고가,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장하는 때마다 라이트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두 번의 데이터를 쓰는 동작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2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블록 인터리빙 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트 인터리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해밍 코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C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디스크의 수를 우리가 G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체크 디스크의 수를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디스크의 수가 8개일 때 체크 디스크의 수는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약 50%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데이터 디스크가 16개고 체크 디스크가 5개다 하면 그러면 오버헤드는 31%로 오버헤드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레이드 2 방식도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오류에 대한 결함 내인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그런 검사용 디스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레이드 3 방식은요. 비트 인터리빙에다가 패러티 비트 방식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장점으로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패러티 디스크로도 일정한 수준의 어떤 오류에 대한 내인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으로는 쓰기 동작을 할 때마다 여러 번 디스크를 액세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레이드 4가 있는데요. 이것은 블록 인터리빙 방식과 패러티 비트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에 저장된 블록을 이렇게 블록 B2를 B2 프라임으로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한다 하는 경우에 그때 새로운 패러티 블록 P 프라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드 4 방식의 장점은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쓰기 동작이 일어날 때 하나의 디스크에 집중해서 이렇게 어떤 지연이 줄어들죠. 단점으로는 쓰기 동작할 때마다 여러 번 디스크를 액세스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이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5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블록 인터리빙 방식과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빙 방식을 채택한 그런 패러티 분산 저장을 합니다. 패러티 디스크에 대한 그런 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쓰기 동작을 할 때 병렬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어느 하나의 블록만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스몰라이트 이런 어느 하나의 작은 블록만 업데이트하는 스몰라이트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 번의 디스크 액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이드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레이드의 특히 제로, 원, 투 방식은 현재 디스크 백업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드 제로부터 레이드 6까지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